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고민,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면 정말 당신을 잘 대해주는 남자, 데이트할 때는 눈빛도 다정하고 손도 꼭 잡아주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을 위해 뭐든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남자. 그런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연락이 뚝 끊기는 거예요. 카톡은 몇 시간이고 답이 없고 전화는 꿈도 못 꾸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이 불안감 정말 견디기 힘들죠. 밤마다 휴대폰을 붙들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고 왜 나한테만 연락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드릴 겁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생긴 그의 내면의 취약성 공포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강도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3가지 심리적 장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안심하고 연락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내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의 침묵에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남자의 현실적인 심리 장벽 3가지. 장벽 첫 번째, 관계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우선순위 관리 오류. 당신과의 연락을 가장 안전한 숙제로 미루는 남자의 우선순위 착각자. 첫 번째 심리적 장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함정인데요. 남자들은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여러분과의 연락을 미뤄도 괜찮은 급하지 않은 일로 분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후순위 배치 오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작동합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먼저 처리하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남자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관계를 이미 확보된 안전한 영역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급한 보고서 마감이 있고 상사한테 혼날 일이 있고 친구들이 급하게 연락하고 부모님이 전화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의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장 일은 망하면 큰일 나. 급해. 우선순위 1번. 상사한테 혼나는 것도 피해야 해. 우선순위 2번. 친구들은 나중에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순위 3번. 부모님은 좀 미뤄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선순위 4번.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여러분은 우선순위 5번이나 6번쯤에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뇌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녀는 나를 사랑해. 우리 관계는 좋아. 어제 만났을 때도 행복해 했어. 지금 당장 연락 안 해도 이해해 줄 거야. 급한 일들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남자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연락을 미룹니다.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안정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락을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연락 자체가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죠. 남자는 어차피 우리 관계 좋으니까 연락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닐까? 라고 불안해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남자는 관계가 좋다고 믿으니까 연락을 안 하고 여자는 연락이 없으니까 관계가 안 좋다고 느낍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의 머릿속에는 일종의 위험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스캔하면서 이건 위험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직장 상사가 화났을 때 빨간불, 위험, 즉각 대응 필요, 친구가 삐졌을 때 노란불, 주의 필요. 그런데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초록불, 안전, 나중에 처리해도 됨. 왜 초록불이냐면 어제 만났을 때 웃으면서 헤어졌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고 포옹도 했고 다 좋았으니까요. 남자의 뇌는 문제 없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일하면서도 그녀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지난번에 같이 먹었던 그 식당 좋았는데 생각하고, 퇴근길에도 주말에 또 만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들, 위험한 일들,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녀는 괜찮아. 우리 관계는 안정적이야. 이 급한 일들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연락해도 충분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남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아, 오늘 그녀한테 연락 못했네. 내일 연락해야지. 그리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급한 일들이 쏟아지고 여러분과의 연락은 또다시 안전한 숙제로 분류되어 미뤄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심리적 장벽입니다. 남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미 안전한 영역으로 착각하고 연락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심하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건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의 침묵을 나를 안 좋아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우리 관계를 너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장벽 두 번째, 사랑의 강도에 압도될까봐 연락을 참는 강박. 자, 이제 두 번째 심리적 장벽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많은 남자들이 겪고 있지만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두려운 심리적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만 매달리는 남자로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연락을 참는 강박. 실은 당신에게 전부 빠질까봐 두려운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강렬해져서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이 있었죠. 데이트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손잡고 키스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남자는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어. 이 사람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 이 사람한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의 뇌 한쪽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너 지금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의존하면 위험해. 감정에 휘둘리면 네가 너를 잃어버려. 이게 바로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남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감정적이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해.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리면 안 돼. 남자는 주도권을 가져야 해.
이런 메시지들이 남자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랑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 방어 기제가 바로 연락을 참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미칠 것 같이 연락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고 카톡으로 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고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이 매달리는 남자가 되는 것 같고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남자가 되는 것 같고 주도권을 잃은 남자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남자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고 내 기분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고 내 하루가 그 사람의 연락 한 통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게 남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평생을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나는 독립적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 거리를요. 연락을 일부러 늦게 하고 생각나도 참고 보고 싶어도 꾹 눌러 참습니다. 이게 남자의 방식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락을 참는 거야.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는 연락을 참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그녀가 나를 가볍게 볼 거야. 내가 너무 티내면 그녀가 나한테 흥미를 잃을 거야. 적당히 밀당을 해야 그녀가 나한테 더 끌릴 거야. 보이시나요? 남자는 여러분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기를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왜곡된 논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의 침묵을 보면서 나한테 관심 없나 봐. 나를 안 좋아하나 봐. 라고 생각하죠.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는 내가 너무 티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연락을 참고 여자는 연락이 없으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라고 불안해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적 장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연락을 참으면 참을수록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지고 그리움이 커질수록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죠. 사랑할수록 더 참고 참을수록 더 힘들고 힘들수록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는 언제 연락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충분히 참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연락해도 매달리는 것처럼 안 보이겠지 라고 판단할 때 비로소 연락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연락 패턴을 보면 이상하게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남자가 스스로 정한 안전한 연락 주기입니다. 이 정도 간격이면 매달리는 것처럼 안 보이겠지? 이 정도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은 이 간격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은 매일 연락하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 한 통 받고 싶고 잠들기 전에 잘 자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남자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자신이 압도당할까봐 두려워서 만든 방어막입니다. 남자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자신이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만약 여러분이 떠나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부러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내 삶의 일부야. 전부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내 일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취미가 있어.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정말 속마음은 그녀가 내 전부야. 그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심리적 장벽입니다. 남자는 사랑의 강도에 압도당할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연락을 참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일부러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남자가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 독립적이어야 해. 주도권을 잃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그의 침묵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한테 너무 빠져서 자신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참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의 침묵이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사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장벽 세 번째, 연락의 기능을 오해하는 상황적 맹점. 만나면 너무 잘하지만 연락은 용건일 뿐 애정 확인 수단임을 모르는 치명적 맹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심리적 장벽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장벽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자는 비대면 소통을 오직 정보 전달의 기능적 수단으로만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감정적 소통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에게 연락이란 무엇인가?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을 때, 위치를 물어볼 때, 뭔가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남자의 뇌는 연락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건 기능적 도구야.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과 만날 약속이 잡혀있지 않으면 연락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히 연락할 일이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남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물어보지? 특별한 일 없었는데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걸 왜 궁금해하지? 보이시나요? 남자는 연락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고 애정을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에게 연락이란 무엇인가? 그건 관계 그 자체입니다.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건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는 내 삶의 일부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라는 확인 작업입니다. 여자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오늘 뭘 했는지 정보를 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거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거고 나는 너의 하루에 관심이 있어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뭐 했는지 묻네. 뭐 했지? 회사 갔다가 집에 왔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일하고 집에 왔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 대화를 정보 교환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했어. 끝. 여자는 답답합니다. 그냥 일하고 집에 왔다니 그게 다야? 점심은 뭐 먹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이런 거라도 말해주면 안 되나? 하지만 남자는 그런 걸 왜 말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점심 뭐 먹었는지가 왜 중요해? 그냥 김치찌개 먹었는데 그게 중요한 정보야?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소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화 자체를, 소통 자체를, 감정을 나누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남자는 결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뭘 얻는가,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과 직접 만났을 때는 완벽합니다.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영화 보고, 이런 건 남자가 이해하는 관계 활동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데이트하는 거야. 이게 관계를 쌓는 거지. 하지만 비대면 소통, 즉 카톡이나 전화는 남자에게 이건 그냥 약속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직접 만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합니다. 여자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연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남자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는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면 되지. 지금 굳이 연락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를 만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데이트 코스도 미리 찾아보고, 맛있는 식당도 예약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하고, 만나면 손도 꼭 잡아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남자는 자신이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정말 잘하니까요. 그런데 왜 여자는 불만족스러워 할까요?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대면 소통에서만 관계를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모든 소통을 통해 관계를 쌓습니다. 만날 때도, 만나지 않을 때도, 연락할 때도, 심지어 연락이 없을 때도. 여자에게는 지금 연락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하지만 남자는 연락하지 않는 것을 아무 의미도 없는 중립 상태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는 출근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상사와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 사이사이 여자친구 생각은 납니다. 그녀 오늘 잘 지내고 있겠지? 주말에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하지만 연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달할 용건이 없으니까요. 지금 연락해서 뭐라고 말하지? 일하는 중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반면 여자는 어떤가요? 여자는 하루 종일 남자친구 생각을 하면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기대하고, 하지만 연락이 없으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연락이 없지? 바쁜 건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건가? 혹시 내가 지난번에 뭔가 잘못했나? 여자는 연락이 없는 걸 문제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연락이 없는 걸 정상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저녁이 되어서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봅니다. 여자친구한테서 카톡이 와 있습니다. 오늘 뭐 해? 점심 뭐 먹었어? 요즘 바빠? 남자는 생각합니다. 대답해야겠네? 그리고 간단하게 답합니다. 일했어. 김치찌개. 응, 좀 바빠. 끝입니다. 남자는 질문에 답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답답합니다. 이게 대화야?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답하는 거야? 보이시나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연락을 기능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여자는 연락을 감정적 연결로 사용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애정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장벽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남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굳이 연락을 해야 하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건데. 남자에게는 만남이 관계의 전부입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관계를 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만남과 만남 사이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않는 시간에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느냐가 진짜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날 때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사랑은 안 만날 때도 나를 생각하고 연락하고 챙겨주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만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연락은 그냥 부수적인 거잖아.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왜 연락을 안 해? 라고 불만을 표현하고, 남자는 나는 만날 때 잘해주는데 왜 자꾸 연락을 원하는 거야? 라고 답답해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장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자는 연락이 곧 관계라는 걸 모릅니다. 남자에게 연락은 그냥 기능적 도구일 뿐이고 진짜 관계는 직접 만날 때 쌓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도 연락은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남자의 논리로는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래서 만날 때 최선을 다해. 연락은 뭐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이 맹점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결론 및 해결책.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세 가지 심리적 장벽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우선순위 관리 오류. 두 번째, 사랑의 강도에 압도될까봐 연락을 참는 강박. 세 번째, 연락의 기능을 오해하는 상황적 맹점.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의 침묵은 당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연락해 라고 압박하는 건 역효과만 났습니다. 그건 그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그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는 그가 안심하고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쉽게 얻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행동 지침 첫 번째, 자존심 보호, 연락에 대한 긍정적 강화. 첫 번째 지침은 자존심 보호입니다. 남자가 용기를 내서 연락했을 때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남자가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왜 이제야 연락해? 라든가 바빴어? 라든가 나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남자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입니다. 남자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연락했더니 혼났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다.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연락하기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가 연락했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오, 연락 고마워. 생각해줘서 기뻐. 연락받으니까 좋네. 이런 식으로 그의 연락 행위 자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연락했더니 그녀가 좋아하네. 기분 좋은데? 다음에도 연락해야겠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적 강화입니다. 원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비꼬는 투로 하면 역효과입니다. 어머, 바쁜 사람이 연락을 다 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난입니다. 남자는 이런 숨은 의미를 잘 못 읽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대신 진심으로 연락해줘서 고마워, 생각해줘서 기뻐
라고 말하세요. 짧고 명확하고 긍정적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가 연락했을 때 즉각 답하지 마세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답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답하면 나는 항상 네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답해야 나도 내 삶이 있어. 하지만 네 연락은 기뻐 라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할 때는 긍정적이고 짧게 답하세요. 너무 길게 쓰거나 질문을 잔뜩 하면 남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연락 고마워.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긍정적이고 짧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질문 하나. 이렇게 하면 남자는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은 경험이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행동지침 2번째, 기능적 훈련. 용건이 있는 짧은 톡으로 습관 만들기. 2번째 지침은 기능적 훈련입니다. 아까 3번째 장벽에서 말씀드렸죠. 남자는 연락을 기능적 도구로 인식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특성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건이 있는 짧고 쉬운 톡을 보내서 연락을 편안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영화 재밌대. 너도 관심 있어? 이 식당 맛집이래. 다음에 같이 가볼까? 요즘 이 노래 좋던데 들어봤어? 이런 메시지들은 남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주제가 있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응, 재밌을 것 같아. 또는 좋아, 가보자. 또는 아직 안 들어봤어. 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남자는 점점 연락하는 게 편해집니다. 아, 그녀와 톡하는 게 어렵지 않네.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네. 이게 바로 습관 형성의 원리입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가 대답하기 쉬운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쁜 예, 오늘 하루 어땠어? 기분은 어때? 요즘 무슨 생각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건 남자를 압박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고 추상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좋은 예, 점심 뭐 먹었어? 이건 간단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이죠. 남자는 김치찌개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맛있었어? 라고 물으면 남자는 응, 괜찮았어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짧고 쉬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자는 점점 연락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남자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일 있었어? 또는 이거 봤는데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미 연락하는 걸 편안한 습관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끔씩은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끝내세요. 남자가 답했을 때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아, 그녀가 나랑 계속 톡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적당히 하고 끝내네 라고 생각하며 부담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자가 먼저 그 영화 봤어? 라고 연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행동지침 3번째, 우선순위 재조정 신호.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 보여주기. 마지막 3번째 지침은 우선순위 재조정 신호입니다. 첫 번째 장벽에서 말씀드렸죠. 남자는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남자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이유는 그녀는 항상 거기 있어. 내가 언제든 연락하면 받아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자기 삶이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내가 연락 안 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운동하세요. 공부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세요. 여행 가세요. 전시회 가세요.
영화 보세요. 그리고 그 활동들을 SNS에 올리거나 남자가 연락했을 때 자연스럽게 언급하세요. 어제 친구들이랑 맛집 갔다 왔어. 너무 재밌었어. 요즘 요가 배우고 있어. 생각보다 힘들지만 좋아. 주말에 전시회 갔다 왔는데 진짜 멋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깨닫습니다. 아, 그녀는 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그녀의 삶에서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남자의 뇌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잠깐, 이대로 가다간 그녀를 잃을 수도 있어. 내가 소홀히 하는 사이에 그녀는 자기 삶을 즐기고 있어. 나도 더 신경 써야겠어.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낮아 보이고 얻기 어려운 건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집에서 남자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는 그녀는 항상 거기 있어 라고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낮춥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남자는 그녀는 바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다른 걸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를 질투시키려고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고 그 행복이 남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행복한 여자에게 끌립니다.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자기 연락만 기다리는 여자보다 자기 삶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행복하면 남자의 연락이 없어도 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이 남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고 그 삶들이 만나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남자의 연락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남자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관계가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우선순위를 낮춥니다. 둘째, 사랑의 강도에 압도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셋째, 연락을 기능적 도구로만 인식해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연락했을 때 긍정적으로 강화해주세요. 둘째, 용건이 있는 짧은 톡으로 연락을 편한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셋째,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그가 당신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불안감 크기일 뿐 당신의 매력 부족이 아닙니다. 남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기를 가지셨습니다. 그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지식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요. 이제 여러분의 여유로운 태도로 그의 심리적 장벽을 깨고 그의 사랑을 폭발시키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도 그걸 깨닫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